제가 지금까지 쓴 강의비를 다 더해보니 무려 2,280만 원입니다. 정말 미쳤죠? 근데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날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비프리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진짜 부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 번다는 돈 버는 부업이 넘쳐나는데요. 보다 보면 너도 나도 월 1,000만 원 번다는데 그렇게 못 벌고 있는 나는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서울에 집 살려면 월급만으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부업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뭐가 진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강의비를 다 더해보니 무려 2,280만 원입니다. 정말 미쳤죠? 당연히 강의 하나만 들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를 배워서 바로 경제적 자유에 성공했더라면 이렇게 큰 돈을 쓰진 않았겠죠? 직접 해보니까 누구나 월 1,000만 원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월 1,000만 원 번다는 부업 배워서 시작하고 싶은데 정말 될까? 하시면서 정보 찾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업을 시작하거나 강의를 듣기 전에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저 역시 시작하기 전에 정말 되는 건지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묻고 싶었어요. 제가 강의비에 총 2,280만 원이라는 거금을 쓰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일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해본 부업 5가지 솔직한 찐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느낀 장단점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부업은 구매 대행, 유튜브, 블로그, 앱테크, 영상 편집입니다. 추가로 몇 개 더 있기는 한데 온라인 부업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알바 같은 오프라인 부업도 있었지만 저는 재택 부업, 퇴근 후 할 수 있는 직장인 부업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돈이 되는 게 있고 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날리는 거죠.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부업 중에 관심 있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첫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온라인 판매였어요. 처음에는 클래스 101에서 보다가 아무래도 온라인 VOD는 소통이 안 되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결제해서 들었습니다. 구매 대행의 장점은 다른 온라인 판매 방식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적은 편이라는 건데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초반에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비가 월에 10만 원 중반부터 20만 원 초반까지 듭니다. 아예 무자본 창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나서 보니 구매 대행은 돈이 안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내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율인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실제 업무가 많이 어렵지 않고 단순 노동에 가까워요.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됩니다. 저는 첫 달 목표했던 순수익 100만 원을 달성하고 3개월 만에 월급 이상을 벌었어요.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구매 대행 역시 하는 만큼 가져갑니다. 특히 초반에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하루 3, 4시간 이상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시작한다면 퇴근 후에 여유 시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매 대행은 나라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했습니다. 모든 구매 대행은 내가 직접 상품을 보지 않고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모르는 물건을 판다는 게 은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걸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보낸 상품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불량이거나 상세 페이지 설명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단점이었어요. 이렇게 물건이 잘못 배송이 되면 CS도 만만치 않고 또 중국 구매 대행은 중국어로 반품이 안 돼서 재고를 떠안아야 하거든요. 애써 매출이 나도 비싼 상품 하나 반품되면 그동안 벌어둔 수익을 한 번에 까먹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구매 대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적당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같은 SNS 플랫폼 온라인 부업 종류는 돈 버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체의 광고 수익을 받거나 상품을 팔거나 브랜딩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SNS 플랫폼의 장점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물건을 팔아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상품이 팔리는 거지 내가 유명해지거나 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거나 내 상품, 내 사업 또는 내 브랜드를 알리려면 SNS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런 확장성을 제외하고 봐도 유튜브는 광고나 협찬 수익이 높은 편이에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저가 많으니까 같은 쿠팡 파트너스를 해도 유튜브에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 단점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롱폼은 말할 것도 없고 20초짜리 쇼폼도 하나 만드는데 각 잡고 만들면 1시간 정도는 걸려요. 영상 만드는 게 그냥 카메라 켜서 찍으면 뚝딱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이 초보자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해보시면 자꾸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조회수당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조회수를 뽑는 것도 어려운데 말이죠. 성과를 만들기까지 너무 복불복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는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제가 해본 부업 중에서 가장 쉬웠어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없이 취미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하고 싶은 만큼이 협찬을 받는 거니까요. 또 네이버 블로그는 온라인 판매처럼 C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플이나 남들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리고 성과가 금방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유튜브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인스타도 해봤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비하면 블로그는 누워서 떡먹기였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돈이 듭니다. 놀면서 돈 벌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 비해 금방 키울 수 있어서 성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만약 내 사업, 내 상품이 있다면 블로그는 필수예요. 광고로 돈을 태울 게 아니라면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은 유튜브나 인스타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단점은 초반에 현금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튜브를 생각하면 시청시간 3,000시간에 구독자 1,000명보다는 수익화를 하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은 좀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열심히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 방법을 제대로 알고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부지런히 시도를 해야 큰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블로그 수익화에서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제 꿀팁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블로그 체험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앱테크입니다. 제가 정말 각종 앱테크를 다 해봤는데요. 앱테크는 돈이 안 됩니다. 더 정확히는 큰 돈이 들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매일 10분에 몇만 원,
이런 부업 종류들이 랩테크가 많습니다. 주로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받는 형태죠. 저 역시 앱테크를 하고 있지만 앱 7개를 돌려도 하루에 1,000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럼 시간은 어떨까요? 앱 하나 많이 걸리는 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는데 하루에 40분은 해야 합니다. 그냥 핸드폰 옆에 두고 있는 시간에 틀어놓고 소소하게 커피값이나 벌어야지 그런 정도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앱테크를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도 돈입니다. 마지막은 영상 편집이에요. 영상 편집은 제가 한창 구매대행 CS로 지쳐 있었을 때 퇴근 후 1시간만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번다길래 혹했던 부업입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은 꽤나 어렵더라고요. 부업으로 할 만큼 실력을 쌓기까지 시간을 꽤 투자해야 했습니다. 만약 비전공자의 영상 편집 1도 모르는데 시작한다면 꼭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100만 원을 벌기까지는 기술을 쌓는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제가 직접 해본 부업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는 지금도 이 부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달성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저도 강의비로 2,28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쓰기 전에 무료 강의도 보고 후기도 찾아가며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어떤 일은 결제하기까지 6개월 넘게 알아보기도 했어요. 물론 결국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과거에 자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작하자마자 월 1,000만 원을 번다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월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계속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만약 월 1,000만 원 부업이라는 말에 혹해서 몇백만 원 유료 강의 결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강의 들었던 분들을 봐도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보다는 월 100만 원이라도, 월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오히려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잘 맞는 부업이 있거든요. 내 성향과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나한테 맞는 부업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 분야에서 잘하는 상위 10%의 사람들은 월 1,000만 원을 당연히 벌겠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컴플레인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판매는 맞지 않겠죠. 또 상황적으로 퇴근하고 여유 시간이 정말 없는데 빨리 배워서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기술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업은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엔잡러이긴 한데 엔잡러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짝 성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기 자신에게 맞는 부업을 찾는 게 시행착오로 버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부업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배운 게 아깝기도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나 노하우, 경험이 있다면 영상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